인텔 10세대를 좀 더 재밌게 가지고 놀기 위해서 몇 가지 재료를 추가로 샀습니다. 1900K는 너무 비싸서 못 샀고, 제 형편에 맞게 1700K를 샀습니다. 요건 개봉한 건데 용산 빌드나인에서 빌린 겁니다. 이 1900K를 빌려준 빌드나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땡큐다 진짜. 그런데 수율은 개뿔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붙여놓으면 안 돼 이거. 띄워놔야 돼. 얘는 제가 산 거기 때문에 수율 좋아야 돼요. 이런 애랑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동안 링스 테스트 할 때 잔착값 틀어진 게 혹시 윈도우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깨끗한 데 깔아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얘는 뉴에그에서 직구한 G스킬램입니다. XMP4000의 4짝짜리인데 Z490에서 얼마까지 오버가 될지 궁금합니다. 얘는 이미 개봉을 한 애고 이 나머지 애들은 좋은 수율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뽁뽁이 봐라. 이게 시리얼 넘버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인데 이 4짝을 다 꽂고 XMP가 먹는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 3번, 4번 두 개만 가지고 이 원래는 4000짜리인데 얼마까지 오버가 되는지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얘네가 정상적으로 4짝을 꽂고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4짝이 있을 때 분명히 3번, 4번이 1번, 2번보다 수율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램슬롯 4개 중에 얘네가 1, 3번에 꽂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도 느꼈지만 1, 3번이 2, 4번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특히 이번에 테스트할 때 보드는 1, 3번하고 2, 4번 슬롯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보드에 끼웠을 때 얘네가 1, 3번에 끼워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가 얘네에 비해서는 수율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는 거죠. 분명히 그럴 것 같아. 자, 가장 이 원기를 끌어모아서 따야 되는 놈이죠. 일단 베트남산 14주차입니다. 여기를 따는 건 좀 성의가 없죠. 여기를 따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에서 좌로 신중하게 제발 대박이 나와라 하는 이런 마음을 담고서, 여기서 걸렸네? 됐다. 이렇게 신중하게. 욕심도 없다. 더도 말고 5.3만 들어가라. 이거는 지금 스트컴에서 유통한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거 이 회사가 유통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나름 레어템이네요. 근데 이 스트컴은 참 일관성이 있어요. 사실 스트컴 하면 생각나는 게 아수스 아닙니까? 그런데 아수스도 그렇고 스트컴도 그렇고 처음에 그 영어 철자를 봤을 때는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나 조금 아리까리 하거든요. 꼭 그런 아리까리한 이름들의 제품들만 유통을 하는 것 같아요. 일관성이 있어서 좋아. 그래서 이 회사 이름도 이게 원래 사실은 ST컴이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트컴이라고 읽죠. 아수스도 뭐 에이수스니 에이서스니 아서스니 뭐 아수스니 여러 가지 있죠. 옛날에는 어수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이 유통사의 그 아리까리한 이름 철학에 비춰봤을 때는 그냥 아수스라고 부르면 되죠.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아다타죠, 아다타. 그래서 이 아다타 스스디도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게 다네. 좀 썰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니 역할도 막중하다. 거의 다 돌았습니다. 이게 램 용량이 32기가라서 한 번 돌리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지금 2시간 27분째 돌고 있는데 설마 여기 19바퀴까지 지금 이렇게 잔차 예쁘게 잘 나왔는데 20바퀴째 틀리진 않겠죠? 하긴 그 꼴도 몇 번 당하긴 했는데 이런 거 괜히 말이 씨가 되면 안 된다. 입이 방정이지 진짜. 대충 지금부터 5, 4, 3, 2, 1 세면 될 것 같은데요. 5, 4, 3, 2, 아니구나. 5, 완주했습니다. 잔차값도 20개 다 고르게 잘 나왔고요. 앞에 돌렸던 것들은 전압을 좀 여유있게 주고 돌렸는데 얘는 빡빡하게 줬어요. 얘는 1.4V에서 잔차값 하나 틀리길래 0.01V 더 줬습니다. 그래서 1.41V에 52배수 줬고요. 바이오스에서는 1.41V에 LLC 레벨 6 줬는데 CPUG에서는 지금 아이들 상태에서는 1.439V로 뜨고 있습니다. HW인포에서 보면 최저 전압이 1.412V, 최고 전압이 1.439V예요. 그리고 램클럭은 4100에 18, 22, 22, 42, 560 줬습니다. 캐시 배수는 49배수 줬고요. 8기가짜리 4개 꽂아서 32기가입니다. 여기 배수 보시면 최저 52, 최고 52, 평균 52, 현재도 52.
배수저 없이 52배수 계속 잘 유지했고요. 온도는 최고 코어 기준으로 88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번 코어하고 2번 코어가 88도인데 지금 보니까 이 코어 간의 온도 편차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번 10세대 CPU들은 확실히 이 발열 설계는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온도도 착하지만 코어 간의 온도 편차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온은 25.9도입니다. 시간이 지금 새벽 1시 반이 좀 넘었는데 낮에는 상당히 덥다가 그나마 이 시간이 되니까 기온이 좀 내려갔네요. 지표값은 대충 510 초반 정도 나왔고요. 제일 높게 나온 애가 514.9까지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바이오스 세팅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 시스템 상태입니다. 예, 바이오스 들어왔고요. 바이오스 버전은 0606으로 돌렸는데 홈페이지는 오피셜 바이오스하고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익스트림 트위커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줄 AI 오버클럭 튜너는 매뉴얼로 하시고요. 이 아래 두 줄은 백백으로 맞추시고요. 그 아래 아수스 멀티코어 인핸스먼트는 디세이블로 바꿉니다. 이 아래 SVID 비헤이비어는 워스트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한 칸 위에 있는 TP컬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오토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워스트로 했고요. AVX 옵셋 통과, CPU 코어 레이쇼는 싱크 올 코어로 맞추시고요. 이렇게 맞추고 나면 그 바로 아래 칸에 CPU 배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52로 했는데 저도 처음부터 52로 한 건 아니죠. 50부터 시작했는데 이건 수율하고 쿨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급형 2열 잡수나 대장급 공랭 쿨러 정도 쓰시면은 여기를 50에 CPU 전압을 한 1.35V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공랭 쿨러나 보급형 짭수 쓰면서 CPU 전압이 1.35V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건 램타를 얼마까지 조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램클럭하고 1차 램타 정도 손보고 쓰실 분들은 그 정도 전압 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10세대가 온도가 착하다 아니다 얘기가 많지만 착한 게 맞습니다. 세부 램타 빡빡 조이면서 욕심부리면은 온도가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나는 그래도 세부 램타 꽉 조이고 최대한 오버클럭을 하고 싶다. 욕심을 부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당연하죠. K버전 CPU 샀는데 누구라도 최대한 오버를 해보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껏 오버를 하려면 온도에 대한 대비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쿨러를 더 업그레이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램클럭하고 1차 램타 정도까지만 손보고 쓰실 분들은 2열 짭수 정도면 사실 충분합니다. 자, 요 한 칸 아래 통과, 그 아래도 통과. 저는 램클럭은 4100으로 맞췄고요. 이건 램 수율에 따라 다르겠죠. 본인이 목표로 하는 만큼 집어넣어 보고 안 되면은 좀 낮추고 되면은 또 조금 더 올려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 아래 통과, CPU SVID 서포트는 디세이블로 바꾸시고요. 그 바로 아래가 램타 조절하는 메뉴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첫 번째 줄의 막시무스 트위크는 모드 1으로 바꾸시고요. 이 램타도 램 수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18, 22, 42 줬고요. 여기까지가 1차 램타고 이 아래가 세부 램타인데 세부 램타는 저도 최대한 조인 건 아니고요. 들어가는 값들만 대충 집어넣었어요. 이 세부 램타는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다른 분 거 따라 하시면 될 거고요. 혹시 제 걸 따라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렇게 아래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순서대로 6, 5, 560 넣었고요. 세 칸은 오토로 건너뛰어서 12, 12, 18 넣습니다. 그리고 한 칸 또 건너뛰어서 15, 8, 16 넣었어요. 그리고 이 밑으로 쭉 내려서 여기서부터 6, 4, 15, 15 넣었었고 6칸 건너뛰어가지고 또 여기 15, 15 넣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손댔어요 저는. 다시 ESC 눌러서 나갑니다. 그 아랫줄이 디지 플러스 VRM인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번 보면은 SP가 51인데 요즘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정도면 뿔딱이란 얘기죠? 아닌가? 이 숫자는 제가 지금 만져본 CPU가 몇 개 없어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아직 확신이 안 가고요. 그거보다는 이 아래 써있는 얘네들이 차라리 좀 믿음이 가는데요. 어쨌든 여길 봐도 이 CPU가 그다지 수율이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5200메가를 넣는데 필요한 전압이 논 AVX는 1.548V고 AVX는 1.593V예요. 요 뒤에 써있는 L6은 제가 지금 LLC 레벨을 6을 넣어놨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5200메가를 AVX로 돌리기 위해서는 LLC 레벨 6에서 1.593V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CPU를 여러 개를 뽑다 보면은 이게 분명히 1.4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애가 수율이 좋은 애겠죠. 옛날에 수율 뽑기 하면서 이 비드값 보고 수율 가늠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싹 가리고 요러고 이렇게 천천히 쪼였죠. 0.8 나와라 0.8 나와라 이러면서 이렇게 천천히 얘 보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디지 플러스 VRM 들어가 봅니다. 이 제일 첫 번째 볼티지 모니터가 Z40에 와서 새로 생긴 건데
완전히 새로 생긴 건 아니죠. 옛날에도 이런 시도가 있긴 있었어요. 하스웰 때였나 스카이 때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도 여기 어떤 브랜드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소켓 센스하고 다이센스 중에 고르는 이런 메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뭘 골랐었는지는 당연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둘 중에 하나가 맞는 전압이고 하나가 틀린 전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Z490에 와서는 이 소켓 센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켓 센스를 골라주시고요. 여기를 갖다가 다이센스로 하든 소켓 센스로 하든 내가 집어넣은 전압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압의 절대값은 변하지가 않는데, 다만 그걸 측정해서 우리가 뭐 CPUG 같은 거로 전압을 볼 때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다이센스로 재게 되면 그 CPUG나 HW 인포에서 보이는 그 전압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전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온도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보드를 두세 가지 써보면서 분명히 같은 전압을 넣었는데 유난히 한 가지 보드에서 온도가 높게 나온다. 그런 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소켓 센스로 바꾸고 나면 이 아래에 있는 LAC 레벨을 얼마를 줘야 될지 답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레벨 1부터 8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가 권장하는 오버클럭 시의 LAC 세팅은 레벨 4예요. 하지만 보드가 권장하는 대로 레벨 4를 넣게 되면 부하가 걸렸을 때 전압 강화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변동폭이 제일 적은 게 5나 6인데, 레벨 5로 하면 실제 넣는 전압에서 부하가 걸리면 살짝 하강이 생기고요. 레벨 6으로 해도 레벨 5보다는 적지만 얘도 약간의 하강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의 전압 자체가 내가 설정한 전압보다 약간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하강이 된다 해도 내가 원래 설정했던 전압의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레벨 6으로 하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전 세대의 아수스 보드를 기준으로 하면 레벨 5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나 6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6으로 했습니다. 그 아랫줄은 통과, 그 아랫줄의 CPU 커런트 커패빌리티는 140%로 맞춰주시고, 이게 최대예요. 140%가 최대로 맞추시고, 그 바로 아래 VRM 프리퀀시는 이렇게 그냥 오토로 놔두셔도 되고, 여기를 수동으로 만지실 분들은 매뉴얼로 바꾸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거든요. 이걸 눌러보면 300부터 1000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전원부 쿨링에 자신이 있으면 높은 숫자를 넣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오버클럭 하면서 놓을 게 아니면은 그냥 오토로 놔두셔도 돼요. 저는 오토로 했습니다. 지금은 오토로 했는데 다른 보드 쓸 때는 뭐 800 정도로 많이 맞추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로 밑에 VRM 스프레드 스펙트럼은 디세이블로 바꾸시고요. 그 아래도 디세이블, 그 아래 두 개는 익스트림. 요거 두 개는 그냥 지나치면 되고, 그 아래 D램 커런트 커패빌리티는 또 이것도 최대로 맞춰줍니다. 최대가 130%예요. 130%로 맞추면 돼요. 바로 아래에 있는 D램 스위칭 프리퀀시도 그냥 오토로 놔두시면 되고요. 이 아래로는 손댈 거 없습니다. ESC 눌러서 나가요. 그 아래에 있는 인터널 CPU 파워 매니지먼트로 들어갑니다. 제일 위에 거는 건드리실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이 아래 여기까지는 그냥 큰 숫자 아무거나 입력하면 됩니다. 이거 내가 4095라고 입력한 게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뭐 5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은 이게 4095로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 그리고 요거까지는 이렇게 그냥 큰 숫자를 입력을 하면 되고, 얘는 이걸 내려가지고 내가 수동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이게 최대값이 128이었어요. 여기 128 요거였는데 이제는 448까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448로 맞췄습니다. 얘의 의미는 CPU가 TDP를 초과해가지고 동작을 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터보 배수를 유지시켜 줄 거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버클럭 할 땐 그냥 크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일 아래까지 내려보시면은 나머지 애들은 손댈 거 없고, 이 앞에 TVB 붙은 두 가지 얘네들이죠. 얘네들을 다 디세이블로 바꿔줍니다. 자, ESC 눌러서 나가요. 이 아래로 세 가지는 그냥 통과하시고, 그 아래에 있는 링다운비는 디세이블로 바꾸시고요. 요 바로 아래에 있는 두 가지가 캐시 배수 입력하는 곳인데, 여기 원하시는 캐시 배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PU 배수를 52배수 주고 얘네들을 49로 줬고요. CPU 배수를 50배수 넣으실 분들은 뭐 45, 46, 47 요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 BCLK 어웨어 어댑티드 볼티지는 디세이블로, 그리고 이제 이게 CPU 전압이죠. 얘는 이제 매뉴얼 모드로 바꾸시면은 그 아래 바로 CPU 전압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깁니다. 저는 1.410V를 줬는데, 이거는 이제 쿨러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이 정도 전압을 넣으실 수 있어요. 보급형 2열 잡수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대충 1.35V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이상 넣으면은 온도 잡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숫자를 쓰시면 되긴 하는데, 쿨러 성능에 따라서 뭐 이렇게 너무 큰 값을 집어넣으면 좀 힘듭니다, 온도 잡기가. 그리고 한 칸 아래가 램 전압인데 저는 1.5V 줬고요. IO 전압하고 SA 전압은 오토로 놔뒀는데 각각 지금 1.312V, 1.408V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랭클럭을 많이 올리려면 이거보다도 더 위에 값을 넣기도 하는데 사실 얘네들은 높은 숫자를 준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토로 놔뒀을 때 1.3V, 1.4V 이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보드든 CPU든 충분히 버틸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나중에 다이어트를 해도 램클럭에 손해를 안 보면은 조금 낮춰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전부 오토로 뒀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익스트림 트위커에서는 다 끝났습니다. 요 한 칸 옆에 있는 어드밴스드로 들어가요. 예, 여기는 다른 거 만지실 필요 없고 이 CPU 컨피규레이션만 손대시면 돼요. 들어갑니다. 아래로 쭉 내려요. 이렇게 끝까지 내리시고 이 중간에 있는 값들은 손댈 거 없고요. 제일 아래 CPU 파워 매니지먼트 컨트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쭉 아래로 내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줄에 스피드 스텝 디세이블로 바꾸시고요. 터보 부스트 맥스 3.0도 디세이블로 바꿉니다. 그리고 CPU C 스테이트도 디세이블로 바꾸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드 스텝하고 터보 부스트 맥스하고 C 스테이트만 디세이블로 바꾼 거예요. 예, 이러면 다 됐습니다. 저장하고 나가시면 돼요. 새로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은 F10 누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